안녕하세요. 사진가 이광순입니다. 사진 실력이 안 느는 진짜 이유, 그건 실력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카메라도 사고 좋은 렌즈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진 관련 서적도 보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는데 사진 실력이 늘지 않고 늘 제자리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막상 사람 앞에만 서면은 손이 덜덜덜 떨리고 그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고 찍어놓고도 이거 별론가 하는 생각만 들고 그러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업으로 삼은 지 2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중요한 거는 사진 실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어쩌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으면은 사진에 어떻게 티가 나는지, 두 번째는 사진 촬영이 왜 자존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작업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현장에 쓰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자존감 얘기를 하냐면은 결과물에 그 자존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첫 번째로 거리감이 애매해집니다. 피사체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위를 맴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찍으면서도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사진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셔터를 누르는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내가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그 결정적인 순간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갈등하지 말고 그 갈등하는 순간에 셔터를 누르고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사진은 결국 따져보면은 선택의 예술이겠죠.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 무엇을 찍을지, 언제 찍을지, 얼마나 가깝게 다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야 될지.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선택이 더뎌지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을 못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정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정할 때 너무나 남 눈치를 보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톤을 보정해야 남들이 좋아하겠지? 요즘 유행한 색깔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겠지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보정 톤이 아니라 남들을 따라가고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보정 톤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유독 사진 촬영에 있어서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사진은 허락받지 않는 개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은 혼자 그리면 되지만 사진은 누군가의 공간, 누군가의 얼굴, 그 누군가의 순간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들이대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 개입 자체를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 미안함이 소극적인 프레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찍은 결과물이 요즘은 바로 보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찍고 나서 상대방이 이 사진을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자기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즉각성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 대상이 생기면은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SNS에 굉장히 넘쳐나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각종 뭐 SNS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들을 보면서 내 사진은 왜 이 사람처럼 찍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그 사람의 베스트 컷들이 올라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SNS를 보면서 남의 사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찍지?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이 찍어놓은 사진을 따라서 보정하고 그 톤을 따라 하려다가 내 사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진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나쁜 사진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사진이 좋으면 좋은 사진이죠. 남이 뭐라건 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비만 계속 바꾸게 돼요. 이것을 하면 좋아지겠지, 저것을 하면 좋아지겠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장비를 바꾸기 전에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세상에 처음부터 잘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찍다 보니까 잘 찍어지게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률의 차이라고 하죠. 내가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사진을 한 달에 많이 찍어봤자 두세 번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매일 뭐 100장, 200장, 1000장 찍는 사람과는 격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똑같은 출발 현상인데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지겠는데 왜일까요? 나중에 좋은 결과를 뽑아내는 사람은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믿고 내 사진을 믿었기 때문에 점점점 사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사진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사진을 좋아해 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NS 속에 남의 사진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내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가는 내 사진을 보면서 아, 나 성장하고 있고 내 사진 좋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자존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팁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의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대로 행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0km 정도씩 러닝을 합니다. 러닝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오늘 내가 이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존감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릿 포토에 촬영할 때 그 사람에게 허락이 아닌 제안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제가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빛이 너무 좋고 이 각도가 너무 좋은데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라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사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못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딜리트 하지 마시고 못 찍은 사진도 저장을 해서 아카이브를 해 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모아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때보다 지금 내가 많이 나아졌구나, 아, 이때 이런 결과물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런 결과물을 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진이 꽤나 괜찮은 사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만들 때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예요. 좋은 사진, 좋은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남길 자격이 있다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결국 사진을 찍는 사람의 몫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나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은 권력이라는 말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떨리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나는 카메라를 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내가 디렉션을 주고 내 명령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자신감을 잃고 못 찍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 사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가 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그 순간에만큼은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면은 찍히는 사람조차도 찍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찍는 사람은 내가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찍힌 사람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좀 횡설수설 떠들었지만은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